김정은 눈깔 찌르기. 김정은 눈깔 찌르기. 제가 그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 네. 중대장님께서 저는 따로 전화로 직접 전화 면접을 해주셔서 예. 제가 이제 최초로 비대면 면접으로 합격을 한 사례가 있어요. 저희 한국군의 대응은 비밀이라 말할 수는 없고 예. 네, 한국군에서는 이 고사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계획을 대비해둔 상태입니다. 해병대가 갖고 있는 화력이 사실은 이 북한의 고사총 부대 중대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해병대만의 화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훈련하죠. 있어요? 네, 있어요. 맨날 훈련해요. 자, 오늘 이제 만나러 갑니다. 스튜디오에 정말 반가운 분들을 모십니다. 와. 대한민국 여군과 북한군 여군. 북한 여군. 과연 최고의 강철 여군은 어디일까? 오늘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강철 여군들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멋있다. 잡았어. 잡았어. 셋, 셋, 넷, 하나, 제 앞에 섰. 네, 차렷. 단결. 안 되면 대결하라. 대한민국 특수사령부 예비역사령 최영재. 단결! 오, 깜짝이야.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제707 특수임무단 중사 강은미. 이 전장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멘붕이 왔었습니다. 707 승리. 정실 사격 끝. 충성! 사람패 주거 충성 수도방위 사령부 제3호 특수임무대대 예비역 중사 조성원. 자, 그래! 그럼 셋. 감정 배제하고 끝까지 해. 필승! 안 되면 될 때까지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 중위 이수연! 떼야 돼. 한컵도 안 해요. 진짜 강하시다. 이수연. 화이팅! 좋다. 나이스. 가자. 같이. 둘, 셋. 쉬기 줘. 지금까지. 아, 멋있다. 멋있어. 같은 데로 오신 거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 게 이제 저희 같은 남성들이야 이제 뭐 징병제니까 뭐 선택의 어떤 여지 없이 이제 군대에 가죠. 여성분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제 모병제잖아요. 근데 자원을 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건 뭔가 특별한 자기만의 이유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기 힘든 일인데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 어릴 때 통영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량도라는 섬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섬에서 살면서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예. 이제 기초 체력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육지로 가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예. 고1 때인가? 그때 제가 변태를 처음 만난 겁니다. 섬에서 나와서 변태요? 변태를 본 겁니다. 바바리맨 같은 거. 바바리맨. 바바리맨.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 네, 그 가장 바바리맨. 보편적인 변태를. 고등학교 때. 네네. 그래서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고 네. 드라마에서 섬에서 그 나오니까 그런 사람 처음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라죠. 그래서 이 내가 잡아야겠다. 이 내가 잡아야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도망가거나 막 비명 지르거나 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합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합기도를 한 3개월 정도 하고 그 변태를 잡으러 갔습니다. 제가.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3개월 하고. 네. 제 112에 먼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찾았어요? 네, 잡았습니다. 잡아서 넘기고. 이 한 명을 잡아보니까 2명, 3명 잡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좀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특전사라는 그 직업을 알게 됐고 그 직업에 대한
그 엄청 매력적인 그런 거를 느끼고 제가 바로 특전사로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 변태한테 저는 너무 감사하죠. 변태한테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 나타나줘서 제가 특전사까지 했으니까. 인생을 바꿔. 네, 바꿔놨습니다, 제가. 야, 참 대단하네요, 진짜. 조성원 대원은 어려서부터 나는 군인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저는 전혀 안 했었고 원래 태권도 지도자를 하고 싶었었는데 어머니께서 군대 가라고 이제 권유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께서 권유를 계속 하셔서 제가 이거를 이제 거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제 어머니께 저는 입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합격 통보를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안 가겠다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필기 시험을 막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들어가는 해 한국사가 생겨난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사까지 추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입대를 갑자기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갑자기 뭔가 애국심이 좀 끌어올라서 내가 군대에 가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게 돼서 예. 그때 이제 입대를 좀 하게 됐는데 그때 또 부사관 학교에서 마침 또 3호 특수임무대대에서 이제 공석이 생기게 되어서 그 공석 자리를 이제 뽑으려고 왔는데 네. 저는 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수통에 물을 먹고 장염이 걸려가지고 어이구. 네, 그래서 입시를 한 상태여서 제가 그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 네. 중대장님께서 저는 따로 전화로 직접 전화 면접을 해주셔서 예. 제가 이제 최초로 비대면 면접으로 합격을 한 사례가 있어요. 아, 이게 이력이 좋으면 그래요. 자원이 아까우나 네, 보다. 이력을 보면 이게 지금 수방 같은 수방사라는 이 자체에 사병 뽑는데 저는 이제 그쪽에 있었는데 이력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어디서 뭐 했고 전공 뭐고 그 태권도 저 정도면 욕심 나거든. 지금 보니까 우리 조성원 대원 같은 경우는 합기도 태권도 유도 종합 무술이 14단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유단자로서 항상 이제 이 자격증을 쌓으면서 하는 거죠. 또 어디다 숟가락을 올려요? 아니 이렇게까지 테이블이 나눠지잖아. 같은 수방사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수방사예요. 조성원 대원도 되게 좀 쉽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군의 비율이 한 1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조성원 대원이 근무했던 데가 독거미 부대. 독거미 부대. 예전 독거미만 한 10명 정도밖에 선발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전투 요원으로 된 편제로 된 부대 중에 정말 유일한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임무하는 게 굉장히 좀 극비고 또 어렵다 보니까 제가 실용실에 있을 때 대테러 교관을 할 때 여러 이제 전국에 있는 대테러 요원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여군들은 눈에 띄죠. 띄는데 체력도 좋고 사격도 잘하고 레펠도 하는데 기본기가 굉장히 잘 갖춘 친구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독거미 독거미 부대. 인원들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눈도 매섭고 그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정말 그런 이제 군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네. 입대 언제 했어요? 저 입대 2016년도 9월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최근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저 올해 5월 31일 날 전역했습니다. 중이 제가 중위 출신인데 해병대 부사관으로 근무했다가 신분 전환해서 중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게 되는구나. 네. 부사관에서 장교로 임관. 와 대단하다 진짜. 아니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계기는 제가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셨습니다. 저도 멋진 군인이 한번 돼보자 해서 군인이 딱 됐는데 어디 군대를 갈까 해서 저의 장점인 제가 조정원 선수를 어릴 적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장점을 살리자 해서 해병대로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군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제대로? 예, 처음 봤습니다. 아 정말요? 예. 신기합니다. 어떠셨어요? 그치. 저희도 신기해요, 진짜. 네. 그쵸. 좀 약간 느낌이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제일 신기해요. 제일 신기해요. 짭정은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것만큼은 한국 군보다 우리 군이 낫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우리가 좀 나은 게 있다. 저는 이제 북한군이 인원이 되게 많잖아요. 수도 많고 그치. 그리고 연한도 기본 이제 7년에서 막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이제 10년 보통 이러니까 짬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 연한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 경험과 그게 네. 경험치가 노하우, 높으니까. 숙련도나 이런 것이 전투 기술에 있어서 정말 7년, 10년 동안 한 부대에서 정말 3,650일을 함께 봤잖아요. 이해가 단단해요. 만약 나의 친구가 한국군에 만약 잡혀서 죽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의 그 사상적인 돌변된다는 게 아마 좀 가늠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진짜 오늘 이상하게 막 그런 거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좀 생겨. 네, 막 차올라요 지금 정말. 네. 아니 어딜 쪽으로 차오르는 한국군이 아니라 지금 계속 거기로 눈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나 한국에 탈북하길 정말 잘못 데려온 것 잘했다. 같습니다. 내가 잘못 뽑았어. 자 남북의 강철 여군들의 전력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이제 후방을 교란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네. 한국군의 707 특수 임무단과 북한의 핵 배낭 부대입니다. 멋있다. 차 안에 들어와. 오, 여기 어떻게 돼요? 자살 특공대인데. 우와, 저게 핵배낭이에요? 예. 최근에 열병시 때 등장했어요. 칠공칠이 707 특수임무단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는 규모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특수전 사령부의 직속 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와 평시 임무가 있는데 평시에는 대테러 작전을 주로 하고 그에 따른 훈련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전시가 되면 적 전쟁 지도부, 이제 적 수뇌죠. 김정은을 이렇게 참수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뭐 응가하고 있는지를 다 분석해서 알고 있을 정도의 정보를 또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임무 수행 네. 이 자산이나 개인 전투 능력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특수부대 중에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돼 이제 대한민국 이제 최고 부대라고 네. 볼 수 있고 임무 자체도 굉장히 극비입니다. 디테일한 임무. 그럼 강은미 대원은 네. 만약에 네. 전쟁이 난다면은 김정은 참수 작전에 투입되는 건가요? 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런 자인지 모르고 와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모르고. 혼자 움직이시는 건 위험합니다. 네, 보안상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침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역이라고 하면은 항상 침투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707 특수임무단에서 고공팀 출신인데 네, 고공 강화를 1000회 정도를 했고 어느예요? 네. 그래서 여기 골드윙이라고 해서 이제 방금 네. 1000회 이상 그 강화 횟수를 가진 사람들만 골드윙을 달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특전사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공수부대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지. 영어로는 에어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수부대의 목적은 뭐냐면은 일단 전시에 이제 수송기를 타고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낙하산 메고 들어가가지고 뭐 요인 남사들이든지 이제 일단 개전 시작을 끊는 게 이제 특전사 공수부대거든요. 그러니까 낙하산을 메고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핀 다음에 정확하게 착지를 해야지 일단 임무를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낙하산을 펴고 이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이제 그 군 낙하산 안 해봤는데 이제 그 민간인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관광용이죠. 저도 해봤어요. 교관 관광용 해봤어요. 배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 교관이 뭘 하냐면 그 타기 전에 착지 훈련을 엄청 시키더라고. 물론 자기가 착지를 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때를 대비해서 착지 훈련 시키는데 물어봤거든요. 아니 저기 그냥 잔디밭에 떨어지는데 무슨 착지 훈련 이렇게 많이 시키냐 했더니 생각하는 것보다 착지가 굉장히 어렵대 얘기해요. 물론 내가 착지를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당신도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적진에 그 투입이 됐다 할 경우에 잔디밭이 아닐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 돌밭, 계곡, 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특전사 공수부대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000번 이상 그 연습을 했다는 것은 정말 특전사 중에 특전사란 말이에요. 아니, 밤에도 뛰어요? 훈련할 때? 밤에도? 네, 야간 강화가 있습니다. 진짜? 네. 밤에? 안 네. 보이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네. 적진에 들어가려면 밤에 가야죠. 맞네. 네. 낮에 가면 다 보이지. 밤밖에 생존율이 그래야 이제 높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고 만일에 밤에 이제 훈련을 못 하는데 야간 강화를 해야 된다 하면은 저희가 고글 같은 거를 씌워서 이제 그 썬팅이 엄청 짙게 돼서 야간 상황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 지점까지 이 인원이 잘 찾아올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착륙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이제 항상 밤낮으로 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힘들. 아니 그러면 그 1000번 넘게 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위험한 순간은 없었나요? 기억 잃은 적 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네. 어떤 상황? 공중에서 이제 다른 선임이랑 같이 점프를 했는데 제가 어디에 타격이 된 겁니다. 머리에 타격이 돼서 이제 기절을 했는데 선임이 깨워줬습니다. 공중에서요? 네. 중간에 부딪혔구나. 네, 어딘가에 부딪혔습니다. 네. 부딪혔는데. 어딘가에 부딪혀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공주가 아니 땅에서도 하늘에서 지금 낙하산 이렇게- 피기 전에 네. 기절했다고요? 하늘에서 네. 톰 크루즈들 막 이런 사람들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대화하고. 아니, 그게 돼요? 만약에 나르다가 저한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영화처럼? 네, 정확히. 그러니까 그 아이언맨 있지 않습니까? 아이언맨 그 포즈로 날아가면 엄청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자세가 안 나오니까 그 선임이 정신 잃었구나 이렇게 네, 판단하고 이상하다 싶어서. 와, 혼자 있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 맞습니다. 지금 그 1000피트당 그 높이가 1000피트당 2도씩 온도가 떨어집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000피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1000피트 정도 올라가는데 그 정도로 가면 이제 여름에도 하늘을 올라가면은 영하 날씨입니다. 진짜. 네. 추워요? 네, 춥습니다. 근데 강은미 대원이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훈련할 때고 실제 작전은 25,000피트까지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에베레스트산 높이 7,000~8,000m에서 영하 한 30도가 돼요. 방한부까지.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2시간 넘게 거의 네, 80이라고 맞습니다. 해서 낙하산을 타고 가는 겁니다. 40~50km 이상을 날아갑니다. 특히 이제 위험하지. 여군들이 더 힘든 게 뭐냐면 체격이 작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떨어진 속도가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같이 그룹을 지어서 똑같은 목표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군들은 좀 체구가 작고 체중이 좀 덜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 할 때 나펠트를 매듯이 체중 나펠트로 따라서 나벨트를 매. 체중을 오히려 더 나펠트를 착용해가지고 체중 맞춰가지고 훈련을 하게 돼요. 더 대단한 거네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도. 무거워지죠. 착륙할 때 주시. 거기에 웨이트를 또 분장이 30kg가 넘습니다. 낙하산도 30kg 가까이 돼요. 총기도 거의 10kg에 육박하죠. 그러면 몸에 이 차고 있는 게 80kg이 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면에 착지하게 되면 진짜 잘못 착지하면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착지도 착지지만 이게 이제 균일하게 몸에 그 무게가 다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도. 그럼 공중에서 강화할 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계속 그럴 텐데. 한쪽으로 돌아가면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 바람을 잡습니다. 그 아니 왜냐면 이수연 대원이 물을 잘 잡지 않습니까? 저는 따라서 바람을 이게 잘 균형이 잡습니다. 달라지니까. 누르는 방향 쪽으로 이제 돌게 돼 있는데 만일에 이쪽으로 장비 무게가 쏠려서 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로 잡아서 이렇게
그 정확히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균형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 손과 다리로. 표현이 멋있다. 물을 잡고 바람을 잡고. 네, 그죠? 맞습니다. 오.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데 이 독고비 부대 출신 조성원 대원도 공수교육 받습니다. 아니 그 마크가 있잖아요 지금 왼쪽 가슴에. 저희는 기본 공수 훈련을 받게 그렇죠, 되어 그렇죠. 있는데 저도 이 훈련을 하다가 이제 허리 인대가 파열된 경험이 있는데 아이고야. 착지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지상에서 계속 뛰어내려서 착지하는 연습을 하다가 제가 이제 파열이 된 겁니다. 근데 땅에서도 이렇게 다치는 일이 많은데 이제 강은미 대원님처럼 이제 상공에서 계속 이제 임무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크게 다치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자, 김진 기자님. 예. 자, 북한도 공수부대가 있겠죠. 북한 공수부대 있어요. 똑같이 우리 부대처럼 고공 낙하 훈련 많이 하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개개인 인원들에게 지급되는 장비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훨씬 더 장비가 월등하고 훈련도 더 많이 하고 훈련 상황도 좋죠. 네. 근데 이렇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 공수부대도 낙하 훈련 많이 하는데 네. 올해 공개됐던 이 북한 공수부대 훈련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됐었는데 자, 일단 그 사진부터 좀 한번 보실까요? 저거 켰죠. 자, 지금 뭐 한 번에 그냥 다 쏟아져 냈어요. 예, 제가 이 사진을 들고 공수부대 전문 인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는 실패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날개에 걸렸죠. 저 파란 안은 지금 엉킨 겁니까, 김진? 엉킨 거예요. 엉킨 거예요. 겹쳐 있는 네, 겹쳐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인원이 서로 낙하산이 엉킨 거예요. 저건 공중에서 낙하산을 제대로 전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너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예, 이탈 간격이 굉장히 좁았던 거죠. 그렇죠. 네, 간격을 둬야 되는데. 훈련 당일에 굉장히 악천후였어요.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엄청 불었던 그런 날. 날씨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 정도면 훈련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간격을 좀 텀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더기로 다 뛰어내리게 한 거예요. 네. 왜? 저 낙하 훈련을 김정은이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조건 다 뛰어내리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북한군 인원들이 저 작전 훈련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걸로 우리 정보기관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북한 김정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특수부대 인원들까지 희생을 하면서 보여주기식 훈련을 했다라는 국제사회의 많은 비난 여론이 이렇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안혜경 대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저렇게 날이 안 좋은데도 북한에서는 저렇게 뛰어야 합니까? 꼭 특전사잖아요, 북한에. 사실 우리가 훈련할 때는 저 악천후 속에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뛸 때도 한 사람 떨어지는 간격에 따라서 이렇게 5분 간격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떨어질 때 무게수에 따라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먼저 먼저 떨어져요. 뛰죠. 네, 북한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이 장비가. 우리 안혜경 대원의 말로 팩트 체크가 방금 된 거예요. 원래는 안 그러는데 북한군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전날은 김정은만 본 게 아니라 김정은이 주애를 데리고 왔어요. 딸 데려온다. 아까 쌍안경 들었잖아요. 전날도 쌍안경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실제 죽었고 북한군이 나중에 훈장을 수여하기까지 했어요. 죽은 사람들? 네, 그래서 김정은과 원인이 김주애가 특별 시찰했기 때문에 평소 북한군이 지키던 룰까지 어겨가면서 보여주기식으로 뛰어내려서 많은 군인들이 죽은 거죠. 그게 무슨 개죽음이에요. 네, 맞아요. 자, 북한군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저는 이제 핵배낭을 메고 나온 핵배낭 부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열병시에서 행진하는 모습만 봤지 이 부대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또 저 배낭을 메고 실제로 이제 공수를 해서 침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처음으로 제가 밝혔던 게 저희는 핵배낭 자살 특공대다 그랬더니 아니 북한이 언제 핵을 소형화했어? 그래서 일단 유사시 우리한테 핵 준대요. 그걸 그냥 가지고 떨어지면 된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고공강화를 할 때 늘 교관님이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100명이 떨어져서 10명만 살아서 임무를 수행해도 그 임무는 정말 성공한 거다. 이거 자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눈치 못 채요? 그렇죠. 아니 말 그대로 우리는 죽고자 싸우는 부대입니다. 살려고 싸우는 부대가 아니고 살려고 훈련하는 부대가 그러니까 아니고 저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죽으려고 싸우는 부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의 신임 엄청나게 어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니 여기는 무슨 토대 너무 좋아야 되고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사실 간부집 자식들도 오긴 오는데 얘네들은 왜 오냐? 입당하기 위해서 좋은 발판을 가지기 위해서 그 3년짜리 비서급 대상으로 해서 진짜 웬만한 간부집 자식들 다 옵니다. 중앙당 간부들 자식들. 근데 와서 3년 있다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훈련 안 하거든요. 근데 저만한 소형화된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북조선의 핵 기술이 굉장히 소형화에 지금 성공을 해서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고 가방에도 쏙 들어갑니다. 콧구멍에도 쏙 들어갑니다. 공부 엄청 심하냐? 이건 아직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아직 저 가방에 들어갈 만한 소형화된 핵은 없어요. 없죠. 근데 북한의 핵탄두는 점점 소형화되고 있어요. 거기다 러시아까지 그래서 도움을 받을 테고.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까지 공개한 핵탄두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죠? 이만해요. 여기까지 작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좀 더 작게 만들면 가방에 들어가. 조금 더 작게 만들면 이 정도부터는 가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핵 배낭 부대가 이론적으로 실을 수 있는 거죠. 저 핵 배낭 부대가 열병식에 전면적으로 들어갔던 시점을 주목해야 되는데 북한 김정은이 북한 헌법에 핵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했던 즈음에 저 핵 배낭 부대가 열병식에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북한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언젠가 저기에 김정은이 핵을 작게 만들어 놓겠다는 목표인 거죠. 선언인 거죠. 그런데 핵배낭 부대에 계셨으니까 좀 더 여쭤보면 이제 침투 방법은 고공 낙하도 있고 뭐 수중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그럼 얼마나 낙하를 훈련을 많이 해요? 이게 일단은 북한의 그 연료 사정도 그렇고 그리고 거체 노화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우리는 훈련을 AN2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AN2기. 네, AN2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AN2가 러시아에서 저기 논밭에 농약 뿌리던 비행기가 그러니까 이게 쇠로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네, 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도도 높게 못 올라가는 비행기가 근데 아까 뭐 10,000피트 뭐 유사시에는 막 20,000피트 뛴다고 하는데 저희는 기본 1,000피트, 1,200피트에서 뛰어내요. AN2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데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피트수가 낮을수록 우리는 뭐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낮을수록 반응 시간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럼. 네, 이게 행동하는 게 진짜 빨라야 되거든요. 고도가 이제 2,500피트 이상이 안 되면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비산 펴질 그 거리도 안 됩니다. 네. 예비산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돼요. 정도 낙하산이 안 펴지면 그냥 죽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최근에 들어온 저희 경보여단 후배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지금은 강화 훈련을 안 하고 그 실지 착지대에서 훈련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13년을 군복했는데 한 번도 고온 강화를 못 해봤다라는 거죠. 네. 기름 없는 거야. 그래도 저희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못 한다. 그래서 저희 그 훈련장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그 산 높이가 한 370m 되거든요. 370m밖에 안 되니까 그 모형 비행기가 이렇게 전기 딱 투입하게 되면 뜰렁뜰렁 하면서 쭉 가요. 그럼 밑에서 교관이 착지하게 되면 뛰어내려야 되는데 어디서요? 370m. 네, 370m에서 어찌 할 새 없이 그냥 있잖아요. 그냥 덜덩이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가 이렇게 산줄이 탁 펴졌다는 동시에 내 다리가 땅에 떡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있잖아요. 눈 깜빡할 새에 다리가 휙 돌아가요. 아니 그러니까 낙하산이 펴져서 반응하자마자 땅에 착지하는 거예요. 착지하는 그냥.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타이밍이 빠르면 그냥 다리가 부러지거나 네. 죽는다는 얘기죠. 그냥 이게 다리가 이 대퇴가 휙 돌아가거나 그래서 그 착지 훈련을 토끼팀을 진짜 많이 시키거든요.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300 몇십 미터에서 뛰는 게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펴지기 전에 땅에 네. 그 꽂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는 훈련을 해봤자 이제 띵뛰기를 하고 뭘 하고 그 준비 운동을 많이 해봤자 다리 돌아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 띵뛰기 안 하고 그냥 뛰셔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사실은 이제 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목숨을 걸고 뛰는 건데 연료가 없다고 안 뛰면은 이거는 너무 문제 아니에요? 저희는 한 개 대대가 훈련한다게 되면 낙하산이 고작 20개밖에 안 됩니다. 20개 가지고 굴렸어요? 10명이 하고 10명이 그동안 수산 작업을 해서 이거 산 다 다시 개어가지고 4인 1조를 해서 개어가지고 그걸 다시 메고 나가서 떨어지면 또 다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너무 무섭다.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마지막 그 6개대 6중대까지 가게 되면 낙하산이 마지막에는 10개밖에 없어가지고 5명 타고 5명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전쟁 나면 우산 들고 나오겠어. 어떻게든 뛰는 아니 이게 무슨 러시안 룰렛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북한 요군 중에 나만큼 강화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야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10번 뛰신 거네. 네. 네. 그렇죠? 아, 진짜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아무리 저격경보 갔다 와도 강화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쵸? 남자들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희 때 죽었어요. 진짜 이렇게 산줄이 꺼여가지고 작전 참모랑
병사 하나가 꼬여가지고 군대 그 작전 참모가 자기 산줄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화국 영웅 칭호받았어요. 아이들은 다 만경대 혁명학원 갔고. 아, 그 뭐야 영웅 받아서 뭐야? 그래서 어찌됐건 부하를 살린 거죠. 진짜 그 한 번씩 비행기 올라갈 때마다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오늘은 이게 마지막 지상에서의 오늘이 마지막 밥이 아닐까? 나 살아서 돌아오는 거 맞아? 막 이런 거. 예. 아 강화 훈련도 하는데 좀 707에서 하는 좀 약간 우리가 보면 이런 것도 해? 라고 하는 좀 특이한 거 없어요 훈련? 707에서는 그 체력 단련을 많이 하는데 이제 체력 단련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인원들이 그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체력 단련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요? 네, 뭐 띵걸음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다양하지만 이제 엄청 특이한 체력 단련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단어 뭐요? 김정은 눈깔 찌르기. 김정은 눈깔 찌르기. 그런 훈련이 있다고 눈가를 찌르는 거예요? 그걸 왜 찌릅니까? 아니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그냥 고참이 장난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진짜 실제로 훈련이 있고 저희 체력 단련마다 이제 계속 초급 하사가 들어오면 항상 시키는 체력 단련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런 게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 눈깔 찌르기. 그러니까 너무 아니, 궁금한데요. 짭정우도 마치 있겠다. 싸우는 게 못 보게 하는 제가 거. 한 번만. 네,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시범대응으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깜빡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하다? 네, 지금부터도 절대 눈을 깜빡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뽑죠? 진짜 보여주세요. 아 저희가 이제 체력 단련을 하려고 하면은 그 체력이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신 운동인데 네. 무조건 지면에서 발이 30cm 이상 뛰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교관님들이 밑에서 이제 몽둥이로 이렇게 치고 있고 네, 그 이상을 뛰어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준비하면은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시작!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깜빡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밑에서 이제 그 높이 뛰면 그거예요? 이렇게 뽑는 거. 아, 눈알 진짜 뽑는 거야, 이렇게? 아니 남조선 최첨단이라더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기합이 간단히 막 손으로 하다가. 실제로 누나를 뽑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이제 네, 피트체조처럼 체력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이제 그런 목표를 식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초급 하사 때 김정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겠다. 그래서 이 훈련이 너무 힘든데 이게 훈련이 안 끝나지 않습니까? 김정일이 죽어야지 이게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물 때 김정일 사진을 붙여놓고 제가 맨날 이거를 연습을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눈알 근데 이제 12월 달인가? 김정일이 죽은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바로 한 일주일 뒤인가? 김정은이 나온 겁니다. 아무리 뽑아도 안 죽어. 왜 안 죽습니까? 그거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 사진 같은 거 이제 붙이지 말고. 네. 그걸 왜 뽑습니까? 자 다음으로 전력을 비교해볼 부대는요. 적의 후방에 이 전쟁 시에 가장 먼저 침투하는 우리 해병대. 예. 해병대와 함께 최근 북한 군사력의 핵심 전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북한 해군입니다. 안 내면 될 때까지 대한민국 해병대 일탄! 저희 되게 무겁거든요. 무거워요. 우리가 충분히 이기겠다. 들어가. 나온다! 이 한 발로 이놈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버리게 말 것이다. 와, 점성 누나. 우와.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세계인이요?
세계 김근옥 영웅함.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방송 보니까 그 이수연 대원님은 별명이 저 이장군이시거든요. 예, 이장군. 힘쓰시는 거 보면 진짜 이장군. 충분히 귀신은 뭐 충분히 때려잡으실 것 같은데. 스윙이 다른. 보복상절에 내 필승 전략 안 되는데. 아니 해병대에서 어떤 보직을 맡으셨나요? 저는 해병대가 크게 후방에 있는 포항 1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서측도서 연평도 백령도가 있는데 그리고 다음 최전방인 김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 2사단에 근무했었습니다. 김포는 김포시랑 강화군을 이제 방어하고 해강한 경계 작전을 하는 부대인데 그 부대에서 해강한 경계 작전 열심히 했습니다. 아 김포도 그렇게 되는구나. 강화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강화랑 김포시 그래서 한강 하구까지 그렇죠. 경계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사시에 북한군이 침투를 하게 되면 김포와 강화에서 이제 서울 중부지방을 지키는 제일 처음 북한군이 맞닥뜨리게 되는 게 우리 이수연 대원이 지키고 있는 해병대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고 포항의 해병대는 이제 유사시에 우리가 반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 내륙으로 침투를 해서 적진을 섬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또 포항 해병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해병대와 북한의 해군을 나란히 비교하는데 사실은 북한의 해군은 해안 작전을 주로 펼치죠. 해상 위와 그다음에 수면 밑에서 잠수함을 통해. 하지만 우리 해병대는 해안을 지키지만 사실은 내륙에 상륙해서 적진을 침투하거나 주요 문제 뭐 시설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전을 맡고 있어서 역할이 좀 다르죠. 자, 해병대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이 혹독한 거 저희도 뭐 군생활하면서 느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나 이런 훈련까지도 해봤다. 이런 훈련 정말 힘들었다. 하는 훈련이 있다면 이수연 대원.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선수를 했었어가지고 와 정말 체력은 자신 있다라고 해서 해병대를 지원한 건 맞는데 제일 재밌었던 거는 IBS 훈련이 제일 재밌었는데 상륙전. 재밌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저는 남들보다 이제 허리도 쓸 줄 알고 이게 물 흐르는 방법도 알고 물을 잡는 방법도 알고 진짜 결승 때 보시면 혼자서 그 IBS 앞에 가가지고 거의 한 3인분. 야, 나 혼자 저렇게 기다려. 저어봐. 계속 저어봐. 물 잡아. 됐어. 오케이, 저. 둘, 셋. 3인분이요? 3인분? 네, 엄청납니다. 아니 힘들었던 거 얘기하라니까요. 재밌었대잖아요. 남들은 그거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있는 것도 힘들긴 힘들지만 그 물 안에서는 저는 정말 재밌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행복했지만 추울 때 있잖아. 추울 때는 물 담으면 얼마나 추워. 너무 춥죠. 이렇게 괴롭긴 합니다. 저도 괴로운데 해병대는 이제 전 장병이 이제 노란 명찰을 떼고 이제 빨간 명찰을 수여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제일 힘든 이 5주차에 이제 극기주 7주차에 극기주 훈련이 이제 무박으로 진행되고 무박? 예. 일주일 동안 잠 안 재우죠. 일주일간 잘 안 재우고 밥도 3분의 1만 주고 이거 일주일을 안 잔다고요? 일주일 동안 잠을 자긴 하는데 갑자기 비상소식도 하고 잠깐 자는 거지. 잠깐 자는 겁니다. 그냥. 이게 원래 수면이 7시간 반 정도를 자줘야 되거든요. 야 1박 2일 MC가 야 1박 2일 몇 년을 했는데 건강에 굉장히 맞아. 아니 그 남조선에 이 장군 같은 그 해병대가 있다면 우리 공화국에는 아주 자랑스러운 해군이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해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라. 네,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에는 해군이 동해랑 서해 이렇게 예하에 있어요. 해군 사령부 예하에 동해, 서해 사령부가 있고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이 굉장히 많이 배치돼 있어요. 수심이 기본적으로 깊고 그리고 해안선이 단조롭기 때문에 잠수함 부대가 되게 많이 배치돼 있고 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적국으로 또 침투하기 쉬운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고속 상륙정 이런 이제 배들이 다 배치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있던 그 사전대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이 제일 많은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김부자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이 방문하는 그 부대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6.25 전쟁 이후에 남북이 직접 교전을 했던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붙었을 때 그 전력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는데 예외가 있어요. 서해? 북한의 해군. 이 남북의 어떤 이 군 전력을 분석할 때 저는 국방부 출입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국방백서를 매년 발행하잖아요. 국방백서를 통해서 데이터로만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했는데 서해 1, 2, 3 교전, 서해 1, 2, 3차 교전 때 북한이 다 기습작전을 했어요. 북한의 어떤 전투함으로 기습해서 우리를 이제 노린 거죠. 그런데 다 패배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사건 때문에 북한의 해군은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 위에 있는 북한의 해군은 무시해도 돼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근데 물 밑에 있는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우리 국방부 백서에도 명백하게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기록돼 있어요. 특히나 최설향 씨가 있었던 곳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인민군 해군사령부의 동해함대 제4전대잖아요. 네. 국방백서의 단골로 등장하는 부대예요. 왜냐하면 이곳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많은 잠수함이 배치된 곳일 뿐더러 우리 국민들이 익숙한 곳이에요. 왜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잠수함을 내려보낸 부대가 바로 최설향 씨가 있었던 그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군이 최근에 게임 체인저를 하나 선보였어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해 봤을 때 굉장히 조약스러운 수준입니다만 그 정체는 앞서 잠깐 나왔던 영상에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북한 표현대로 하면 첫 전술핵 잠수함을 진수한 거예요. 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었던 잠수함 중에서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땜질을 저기서 했고 막 갖다 붙였다. 그래서 약간 프랑켄슈타인 핵 잠수함으로 저희들이 부르기도 하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곳이 아까 최설향 씨가 근무했었던 역시나 제4전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해군의 핵심이 이곳이었고 여기에서 북한 김정은이 가장 염원하는 게 핵잠수함이에요. 근데 핵잠수함으로 부르기에는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북한이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핵무기를 상당히 어느 정도 고도화한 북한 기술이라면 핵추진 잠수함도 언젠간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거죠. 만약 북한 해군 제4전대가 쓸만한 핵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한다면 그때부터는 북한 해군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그게 언젠간. 그 포인트로 봐야 돼요.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그쪽에서는 잠수함 작은 거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들 긴장들 하고 교육받을 텐데 이런 소식 들으면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요? 전혀 신경이 안 쓸 것 같습니다. 네, 감시 장비의 좀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겨울에는 저희는 따뜻한 곳에서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감시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감시만 하고 있는데 북한 분들은 이제 벌벌벌 떨면서 초소에서 쓰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와, 이거 뒤에서 밀리시네. 저거 오늘 잘 들고 왔다. 우리는 이걸로 봅니다. 그러네. 육안으로. 육안으로. 2차 세계대전 때쓰던. 자, 다음으로 전력을 비교해볼 부대는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보호하고 또 이 요인을 수호하는 방패 부대, 방어 부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방위사령부 독거미 부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맞설 북한의 부대는 북한의 고사총 중대입니다. 사라방패 국어충성 조국이 부르면 우리는 간다. 오, 12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설 절대 사수.
동학이네. 보사청부 중대가 이렇게 나왔지만 수도방위 사령부 이름도 멋지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대 수방사 독거미 부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소속이 된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의 3호 특수임무대대는 이제 독거미 부대라고 불리는데, 독거미 부대는 제가 복무했을 당시만 해도 이름이 독거미였다가 22년도부터는 태호 부대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여군 중대로 이루어진 특임 특수임무 중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서울 안에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국가 요인, VIP들 개인 경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독거미 부대가 직접 참여했던 작전은 어떤 게 좀 있나요? 일단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과거에는 2002 월드컵이라든지 G20 정상회의 등등을 이제 저희가 그런 굵직한 훈련들에 같이 나가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복무할 때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해서 이 UFG 한미 연합 훈련을 했었는데, 이 UFG 훈련을 하면 각 군에서 오시는 이 장군 분들과 국회의원 분들이 이제 지하 벙커에 모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검문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정원이랑도 같이 훈련을 하는데 이게 무슨 훈련을 하는지는 저희가 보안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독거미 동무는 뭐가 이렇게 기밀이 많습니까? 말하려다가 말고 하려다가 말고 좀 한번 좀 시원하게 빡빡빡 얘기해 줘. 지금 우리도 정보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은 얘기를 못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여군으로만 편성된 이유가 있는데 임무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뭐 군인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외부에는 좀 발설을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신분 자체도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현역으로 근무했을 당시에 뭐 흑복을 입은 사진이라든지 내 전투복에 있는 이름이 나오거나 이런 걸 좀 못하게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훈련할 때도 검은색 흑복에다가 이제 두건까지 다 쓰고 이제 눈만 이제 선글라스를 끼거나 이제 눈만 내놓거나 해서 아예 다 가리고 훈련을 했었어요. 독거미 부대 훈련 어떻습니까? 앞서 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대테러 작전 같은 걸 하는 걸 보긴 봤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체력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력 훈련을 남들보다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 테스트를 3개월에 한 번씩 꼭 성공을 해야지만 방출이 안 됩니다. 시험 보는 거예요? 방출돼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이걸 테스트를 봐서 특급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저희는 방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육군 체력 측정 말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특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분장 띵걸음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산악 띵걸음도 측정을 합니다. 산악. 네, 그리고 이제 특공 체력 단련이라고 해서 강철 부대에 앞선 그 남군 편에 나온 줄사다리를 올라가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높은 높이의 이런 봉을 넘어가거나 이런 게 이제 여러 개를 있고 마지막에 이제 밧줄 오르기까지 해서 이런 걸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 시간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독거미 부대 같은 경우는 흉장이 좀 멋있잖아요. 거미. 거미 발이 8개가 아니라 12개가 있다. 이 몸통에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은 이제 중대장이고 12개의 다리가 모두 이제 중대원을 의미해서 다리를 12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흉장이 붙어 있는 부대는 사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특전사는 다 달고 있는데 특전사가 아닌데 달고 있으면 이 부대는 뭐지? 심상찮은 부대지. 그게 독거미 부대. 아, 이름. 있네요. 이거 있잖아요. 무슨 그림이에요, 거기는? 저 백호. 근데 요새는 이게 어둡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게 해놨구나. 해병대는? 저는 이건 상륙기술훈련 회장입니다. 와, 그게 있구나. 북한은요, 일반 병사들은 별로 없고요. 장교들 속에서 있기는 한데 공로 훈장 같은 거, 북한 말로 걸고루 훈장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준다라고 해서 그런 공로 훈장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출렁출렁 달고 다니긴 하는데 전혀 쓸모도 없고요. 그냥 모십니다. 그냥 사진에 내기 위한 모시고. 인민군 할아버지들 여기 막 맞아요. 커뮤니티 독청 맞은 것처럼 막. 맞아요. 주렁주렁 달고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배급도 주거나 뭐 월급을 더 받거나 공급이 있다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게 약식으로 다는 방식도 있는데 꼭 그거 그냥 다 달고 나옵시다. 그 앞에 옷이 막 축 늘어지게 있어요. 북한에도 이제 수방사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이제
군사적 요충지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군대가 있잖아요. 제가 네. 조사를 좀 해봤더니 반항공사령부 고사총 부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고사총부터 일단은 저희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저희도 뭐 군대 다녀왔습니다만 고사총? 고사총이 뭐지 이렇게 지금 의문을 갖게 되는데 고사총은 뭐고 고사총 부대는 또 뭡니까? 고사총 부대. 우리 한국에서는 장성택이 처형할 때 사용됐던 무기로 다 알려져 맞아요. 있거든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네, 그 고사총인데 장성택을 처형할 때 그거로 쏴서 완전 그걸로 사람을 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신도 찾지 말라는 그렇죠, 그렇죠. 막 사람이 그냥 다 터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그 고사총은 뭐 이제처럼 사형하는 데 쓰이는 무기는 아니었고요. 고사총의 임무를 보면은 북한의 군수품 창고라던가 이런 기지들 그리고 혁명 전적지라고 해가지고 김일성의 동상이 위치해 있는 뭐 북한 말로 사상 교양의 거점이라고 하는 곳마다 배치되어 있어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지킨다라는 그러한 임무를 받고 있은 대공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고사총을 보면요, 이렇게 기관총처럼 세여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4개가 한데 묶여가지고 14.5mm 사신 고사 기관총인데요. 이런 고사총이 동상 있는 곳마다 어디나 다 있었고요. 동상 지키려고. 네, 동상 지킨다고요. 만약 전쟁이 발발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공수부대나 무슨 공군력이 동상을 부시러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굳이 거기서 김일성 동상을 먼저 부셔라 할 것 같지 않은데 거기다가 고사총을 제가 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재래식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1, 2차 세계대전 때는 고사총이 굉장히 유효한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전투기가 아까 AN2기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재빠르게 조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발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사격 범위가 광범위해서 전투기가 비행하는 궤적을 방해하고 운만 좋으면 떨어뜨려서 격추시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전투기의 성능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조준해서 전투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고사총이 전투기를 상대로 설계가 됐지만 요즘 최신식 전투기들은 사실은 레이더로 잡아서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해서 따라가고 이 전투기의 궤적을 따라서 이제 이게 크루즈가 돼요. 그래서 이 계속 전투기와 미사일 간의 어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전쟁의 양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고사총이 더 이상 전투기를 상대로 쓸 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군들이 주로 배치됐고 그러다 보니까 동상을 지키게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상한 사람들 사용시키는 데 쓰여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되게 이게 좀 섬뜩한 게 14.5mm잖아요. 네. 대인이라고 해서 사람을 사실 사격 사살하는 총은 저희도 10mm 이하거든요. 탄두가 12mm가 넘어가면 대물입니다. 장갑차나 아니면 뭐 탱크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항공기나 이런 거를 맞추는데 14mm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밀이라는 게 구경을 얘기하는 거죠. 구경. 아 옆에 옆에 밑에 요게 아니라. 네네네. 그 길이는 한 이만했고요. 총탄 한 이만큼씩 두꺼웠거든요. 근데 우리 부대에서도 훈련을 하다가 저희가 저준 훈련을 할 때는 공탄으로 계속 훈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탄알이 하나 발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고사총이 360도 돌잖아요. 그런데 방향각을 이렇게 조절하는 안전핀이 있어요. 그거를 딱 엑셀레이터처럼 생긴 곳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어야 되는데 페달이 이 있죠. 친구가 그거를 회의해서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총알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준 훈련을 딱 밟았는데 얘가 360도 돌아가면서 다른 건너총에 있는 서 있는 저촉수 친구의 어깨를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이만큼 그냥 살이 다 없어졌어요. 네. 근데 위협적일 수 있는 게 우리가 고온 강화를 하잖아요. 침투. 제가 고온 강화를 할 때 가장 위협으로 1순위로 뽑는 게 고사총. 왜냐면은 낙하산을 피고 가면 적에서 쏠 수 있으니까. 비행기는 못 천천히 내려온 거 낙하하는 이거 계속 사람 쏘지. 그래서 저희가 위협 대상 1호로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사총 부대를 회피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미 드랍존을 잡는 보면 거죠. 네, 정말 1분에 12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그리고 장갑차를 정말 뚫을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작전 지역에 날아오는 적의 추격기를 쏴서 떨구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낙하산병과 그리고 지상에 떨어진 유색 영양들을 완전히 소멸한다. 고사총으로 사람들의 유색 영양을 완전히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화국의 이제 자랑이 이 고사총. 우리 남조선에 없으니까 이제 뭔지 잘 모르실 텐데 내래 한번 제대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사진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저렇게 깃발을 오른쪽 상단에 이제 들고 있는 분이 이제 보통 분대장이나 소대장입니다. 장탄수라고 저분은 바로 탄알을 넣는 사람입니다. 장전수라고 해서 뒤쪽에 보시면 저분 같은 경우는 탄알을 탄띠에 넣는 분들. 조준수 그분이 이제 발로 쏘는 분입니다. 조촉수라고 이제 저분이 총의 이제 각도를 조절하시는 분. 요렇게 임무가 이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수화동무는 이 중에서 어떤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저는 저준수였습니다. 그래도 남보다 키가 좀 커서. 그러니까 북한의 이게 재래식 무기다 보니까 한국에 정말 자동차처럼 이렇게 핸들이라든가 의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은 그 엑셀레이터에 발이 안 닿거든요. 이 거사총이 크니까 우리 총은 이렇게 그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어서 이렇게 당기면서 쏘잖아요. 그런데 거사총은 엑셀레이터처럼 이렇게 발사장치가 발에 있어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밟아서 사격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키가 좀 커서 그래도 저준수를 했었습니다. 이게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나 이런 데서 가져오는 거니까 이게 규격이 안 맞는다. 그런데 또 이 저준수를 하면은 또 뭐가 있냐면요. 군대 입대를 하면 MK-47 자동 보총을 다 개인 무기로 하나씩 수여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준수가 되면은 백두산이라는 권총을 주거든요. 장교들이 원래 권총을 사용하는데 저준수는 이 MK-47 메고 뛰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총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권총은 되게 군빛이 번쩍거리잖아. 이거는 선물용 권총이고요. 저희가 쓰던 거는 일반 군인들이 쓰는 총신이 조금 길었어요. 네, 그런 권총을 사용해서 그때는 그게 되게 행복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자동권총을 맸는데 나는 권총을 맸다는 거에 되게 행복하고 아 내가 충성심을 더 이렇게 네, 그 평가받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기갑부대 그 탱크병들도 왜 권총 차는 것처럼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나름. 해병대는 가장 가깝게 이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저 있었을 때도 최전방이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건너편에 있는 북한이 고사총을 가지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고사총에 대한 저희 한국군의 대응은 비밀이라 말할 수는 없고 네, 한국군에서는 이 고사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계획을 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병대가 갖고 있는 화력이 사실은 이 북한의 고사총 부대, 중대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해병대만의 화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훈련하죠. 있어요? 네, 있어요. 맨날 훈련해요. 일단 뭐 사거리부터 차이가 일단 나나요? 비밀입니다. 알려주라. 안 말리네. 그러면 안 말리네. 그거 알려줄까요?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저쪽에서 물론 설령 알고 있을 지연정 이가 공공연히 얘기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저쪽에 또 대응하는 게 만들어지니까. 저희는 김포에서는 이제 경계작전 부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1분에 몇 발 나가는데? 비밀입니다. 자,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기려면 역시 차라리 가장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특수부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일반적인 보병들 또는 일반적인 병들과는 다른 어떤 훈련들을 이제 받고 또 어떤 전공 특기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북한군으로 이제 위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항군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모든 부대에는 대항군이 있습니다. 네. 대항군이 있는데 특히 저희 707 인원들은 진짜 실제 훈련처럼 하기 위해서 북한군 옷을 입고 대항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훈련을 하는 도중에 우리 대항군이 마을을 가로지르면 10분이 걸리는 그 거리고 이제 마을을 돌아서 가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마을을 진짜 빨리 가로지르자라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엄청난 속도로 이제 빨리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을 주민분께서 북한군 내려왔다. 인민군복이 네, 인민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북한군 내려왔다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저희가 또 특수 부대이지만 이제 또 경찰이 오면 또 협조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잡혔습니다. 잡혔습니다. 저희가 잡히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잡혀드렸습니다. 너무 불안해하니까. 네, 너무 오해하시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경찰이 왔는데 도망까지 가봐. 그럼 이거 100%지. 그리고 총기도 들고 있고. 아니 근데 북한군 역할을 하려면 북한 말투도 흉내를 냅니까? 심리전 지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심리전 지대에서는 북한 내부로 침투를 해서 이제 뭐 다른 심리전을 펼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북한어도 이제 연습을 하고 북한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강미대원 팬이지만 서울말도 지금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말이 된다고요? 제가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북한 쪽에 이제 북한 지역 쪽에 제 사투리랑 비슷한 그 지역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기밀이고. 그러면 우리 공화국말을 잘 쓴다고 했으니까 내래 직접 한번 볼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어느 정도 우리 민들을 속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네, 아니 궁금하긴 해요. 그렇습니까? 네. 내래 에미나인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이 에미나이 미쳤구만. 남자 소리 하고 있어. 내래 에미나인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이 에미나이 미쳤구만. 남자 소리 하고 있어. 예, 근데 이게 볼록뼈 이거에 무슨 가발입니까? 머리통을 왜 날립니까? 이게 저는 항상 북한을 제압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 북한을 대화를 걸리잖아. 대화를 하자고 했더니 머리통을 갑자기 날린다 이거. 저는 대화 없습니다. 고운 말은 없는 거. 짭정언니랑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제가? 아니 고도의 전술이야. 고도의. 왜냐면 길게 하면 들통 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짧게 격발시키고 이제 가는 거야. 우선 제가 좀 험하게 했는데 네, 우선 제가 제압을 해야 된다 생각에 됐고 네. 아니 오늘 많은 거는 네, 강은미 대원이 한 말씀. 두 마디가 센 게 있었는데 김정은 눈가를 뽑아버리겠어랑 김정은 눈깔 찌르기.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이 에미나이 미쳤구만. 도전 나만 아는 게 없이요. 나만 아는 게 없이요. 오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몸 밑으로만 안전합니다. 그 707에서 강은미 대원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저만 이상한 겁니다. 강은미 대원만 저만 이상한 겁니다. 제가 잘못 배워왔습니다. 제가 죽이는 것만 배워가지고 제가. 죽이는 것만 배워서. 우리 수방사에서도 특임대대에서도 위장술 같은 걸 배웁니까? 네, 저희는 테러범이 이제 인지를 잡았을 때 위장을 해서 저희가 그 적진에 들어가서 첩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지역에 따라서 회사원으로 위장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으로 위장을 하거나 간호사로 위장을 해서 적이 인지를 이제 잡고 있다가 이제 혹시라도 사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치료를 하는 걸 따로 이제 배워서 그 역할로 이제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면서 테러범의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몇 명이 다쳤는지 인질이 몇 명인지 이러한 정보를 바깥에다가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뭐 항공기 안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직업군에 따라 훈련을 받겠네요. 네. 요원들이 위장 역할을 하잖아요. 위장 요원들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휘 검열을 봤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승무원 복장을 딱 입고 요원이 가서 첩보를 획득해요. 그러면 테러범들도 비행기 뭐 하이제킹 같은 걸 하면 이 고립돼 있으니까 물하고 음식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무원들이 갖다 주면서 아니 테러범이 3명 있다. 그러면은 음료 3개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전달해주면 이게 쌓이는 거죠. 3명. 그리고 무기가 뭐 권총이 있다. 그러면은 뭐 짧게 뭐 수신호로 하는 거죠. 권총이다.